핀 볼드 등 다수의 외신은 10일 BIS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의 일환으로 출범된 특별 태스크포스를 출범, 리플을 포함한 총 33개의 기관 및 기업이 해당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함께 이름을 올린 기관 및 기업으로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와 마스터카드, 웰스파고, 일본은행협회, 도이체방크 등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우려하던 일이 결국엔 발생을 했습니다. 미 SEC가 리플랩스와 갈링하우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거래소에서 XRP의 가격이 순식간에 $50에 일시 도달하여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미국 기술주와 커플링되어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명확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 매크로의 영향력 감소가 있는데요. 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과거만큼 시장이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2022년처럼 이제 매크로가 엄청난 이슈가 됐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과 비트코인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별 이슈를 타고 가격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되는가 하면 이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도 또한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신고점을 달성하고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기술주 상승과 함께 코인이 오르던 과거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2023년 3월부터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서 미국의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통금융의 위기를 크립토 진영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였죠.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때부터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전통금융의 위기는 크립토에는 호재다라는 인식이 각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8월 미국 국가 신용도와 주요 은행들의 신용도 하락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는 주식시장과 코인마켓을 완전히 다르게 분리해서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금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온다던가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승 국면을 개별 이슈로 만들어갈 수 있는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월 대비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30K대 저항에서 시원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다행스러운 점은 2024년 반감기와 2025년의 상승 사이클의 불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 현재의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고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이벤트를 앞두고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약간 수익을 내는 것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매도를 고민하는 시점은 신규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오는 시기입니다. 이 탐욕과 포모의 시작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지금의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물을 쳐두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 기준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조정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조정 국면 탈출 신호 등장과 3대 변수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터널에 갇힌 비트코인이 10일 새벽 반짝 상승을 통해 3만 달러 벽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일 연속 상승 궤도에 접어든 모습으로 강력한 상승 랠리 직전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 단계에서 랠리를 촉발할 세 가지 변수로는 현물 ETF와 하락 쇠기형 패턴의 등장, 최저점에 달한 변동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제 꼽을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인데 외신에 따르면 SEC는 오는 13일까지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ETF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더불어 이제 블랙록과 비트와이즈, 바네크 이제 ETF, 위썸트리, 피델리티 등 다른 기업들도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죠. 이 두 번째로는 차트상 지난 6월 반짝 상승을 예고한 패턴과 유사한 하락쇠기형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패턴의 경우는 상단에서 넓게 시작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축소되면서 차트 분석가들은 강세 패턴으로 해석합니다. 즉 패턴의 상단 라인이 깨지는 순간이 가격의 상향 이탈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변동성이 사상 최저치에 달하면서 반전될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6월 급등 후에 상당한 하락을 보인 이후 비트코인의 30일 역사적 변동성은 20팬들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20편은 지난 10년에 비해 20, 즉 2%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20 아래로 하락한 경우가 지난 10년간 단 7번 있었으나 이 상황에서 가격이 더 하락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반면 이후 30일 동안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부진한 장 상황이 다소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면서 더 나아가 2024년 4월 반감기 이벤트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역대급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년에서 3년 뒤 우리의 자산에 크나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리플이 국제결제은행 BIS의 국제결제상호 운용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에 공식 합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핀볼드 등 다수의 외신은 지난 10일 BIS가 BIS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의 일환으로 출범된 특별 태스크포스를 출범, 리플을 포함한 총 33개 기관 및 기업이 해당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라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함께 이름을 올린 기관 및 기업으로는 스위프트와 마스터카드, 웰스파고, 일본은행협회, 도이차방크 등이 있습니다. 이 국제결제상호 운용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의장으로는 율리히 바인더셀 유럽중앙은행 인프라결제 담당 총괄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BIS는 해당 태스크포스의 출범 의의에 대해서 G20 소속국 간의 국제결제의 핵심 요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파트너십이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틀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효율적인 국제결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바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의 경우는 야심차게 외쳐오던 것이 스위프트의 시장 지배력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그룹에 속했다라는 것이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섭겠죠. 본인보다 한참 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샌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렵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리플의 사업적인 성과와 XRP의 효용성은 시간이 갈수록 입증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려하던 일이 결국엔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 SEC가 리플랩스와 갈링하우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지난달 리플사의 부분 승소 결정을 내린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당초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라는 일정을 밝혔는데 만약 토레스 판사가 SEC의 요청을 받아 항소를 허용한다면 해당 사건은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SEC는 리플랩스에 8월 16일까지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이 리플랩스는 외신대 코멘트에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쟁점은 역시 좀 증권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XRP가 판매됐을 때에는 이를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이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 리플사 입장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 SEC는 기관에 판 것이 증권이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승리이면서 양측 모두 패배인 판결이 됐는데 SEC는 이 판결을 판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항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소인 것일까요?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다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리플 판결은 미완의 판결이다. 토레스 판사는 쟁점이 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을 또 진행할 수가 있죠. SEC는 그러한 해당 재판을 건너뛰어서 바로 항소를 할 테니 토레스 판사가 이를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10여 건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특히나 이 테라폼랩스와 권도영은 토레스 판결을 근거로 SEC 소송을 기각해달라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 테라 소송을 담당하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의 경우는 이 토레스 판결을 인용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해서 논란을 키웠는데 다시 말해 SEC는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항소 법원에서 판결을 받음으로써 명확한 판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천명을 한 것이죠. 향후 재판의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도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이제 리플사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측은 다음과 같은데 이 첫 번째로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SEC의 논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토레스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항소가 SEC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항소 법원으로 이 재판이 가더라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죠. 그 사이에 SEC와 리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세 번째로 만약 항소심에서 리플사가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갑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갠슬러 위원장이 대선 이후 SEC에 계속 남아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보수적인 대법원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부 기관을 좋게 보지 않는데요. 이 SEC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토레스 판결은 증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기관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를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마저 토레스 판결을 판례로 인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 항소심 재판관들이 같은 법리에 따라 토레스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죠. 이 세 번째로는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법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의회의 다수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나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통과를 낙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죠. XRP의 가격은 지난달 토레스 판결 이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항소 가능성과 판결의 모호성으로 인해 추가 상승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0.83달러에 도달하지 못했고 심리적 안정선인 1달러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 토레스 판사가 항소를 승인하면 SEC와 리플사의 판결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리플 코인 가격이 사법 변수에 또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많은 분석가들의 경우는 이번 SEC의 항소는 의미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SEC의 이번 항소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에는 이제 화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종류와 어떻게 만들어지고 폐기되는지 등 화폐에 관한 다양한 전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전 세계 화폐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대부분 삼성페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다닐 일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전과 지폐를 많이 사용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엉망인 상태의 지폐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위생관념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만지는 물건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여러 사람이 만지는 돈이 위생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졌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원시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이 지폐를 위조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숨겨진 문자들, 그냥 글자들 왜 이렇게 이게 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글자들, 뭐 문양들,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지폐에 쓰입니다. 하지만 지폐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요즘 같은 시기에 과연 이런 기술이 얼마나 필요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결국 사라질 기술을 애써가며 발전시키는 느낌이죠. 과거 PC 시대가 도래했는데 타자기 신모델이 계속해서 나오는 느낌이다라고 할까요?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현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기술과 지폐 발행이 의미 없어집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 특히나 전 세계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기축통화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덕분에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결제에 이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결국 제로로 수렴하게 되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게 되므로 가치 변동 문제는 주요 이슈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과 20세기까지만 해도 야프섬에서 나는 커다란 조개를 화폐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보게 되면은 희소성도 있고 뭔가 가치도 있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화폐는 다 숫자로 디지털화 될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CBDC를 발행을 통해 이 화폐를 빠르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화가 인쇄되는 일은 점차 줄어들고 CBDC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결제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 가까워질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시중은행들이 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산업이 재편되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이권이 끼어 있다 보니 변화를 막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주도권이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 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